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뉴스픽 시간이죠. 우리들이 알아야 될 뉴스 세 가지를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다정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좀 다정한 사람은 아닌데 또 다정하게 알려주는 우리 또 남자 기자가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냥한 기자, 다정한 기자. 어떤 게 좋아요? 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싸게 할까 좋냐고, 뭐가 네. 싫냐고 뭐. 네, 상냥한 걸로 가겠습니다. 상냥한 걸로 갈까요? 네네. 좋아요. 상냥한 우리 한동인 기자 좋습니다. 자, 다정한 누나가 물어봅니다. 한동인 기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뭘까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강원도를 찾아서 18개 시군 번영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근데 이 현장 방문 이후에 일명 찍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진만 찍고 퇴장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강촌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모인 자리인데 이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이 장소에 방문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정책적 그리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을 듣지 않고 네. 그냥 퇴장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아니요. 여기 뒤에 준비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자면 20분 이렇게 풀 영상이 20분 정도가 됩니다. 20분 정도가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준비된 모두 발언을 한 이후에 정책적인 이제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요라고 대답을 했다가 이제 나머지는 듣고 정책을 반영하겠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네. 자리에서 사진만 찍고 이제 퇴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10일인가요? 그 강원 춘천의 한 호텔에서 18개 시군 번영 회장들과 20분간 간담회를 마치고 떠나는데 질의응답을 안 하고 사진만 찍고 시작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윤 후보가.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한테 얘기라도 좀 듣고 가세요. 우리 현안을 얘기하려고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가야 됩니다. 이러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방이 이어지고 이거는 찍튀 논란이다. 찍튀다. 폐강촌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려고 왔다면서 사진만 찍고 사라지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불통정치다라는 건데 윤석열 후보 측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네. 우리는 그냥 뭐 번영의 지도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지 윤 후보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담회 일정을 짠 번영의 상가 측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이겁니다. 결국에 20분의 간담회가 사전에 협의된 간담회 자리였다. 이 시간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할 걸 하고 간 거다라는 입장인데요. 뭐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들이 도착을 해서 이제 필요했던 강원도 폐강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자리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뭐 여태까지 그래 왔듯이 항상 정책에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듣고 반영하겠다. 현재 자기가 이제 스스로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가 없이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논란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이 주최 측에서 그냥 이렇게 일정 간단하게 사진 찍고 20분 만에 정리하면 됩니다라고 했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들어서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즉석에서 한두 가지는 물어보고 대답하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만 했었어도 이렇게까지 시끄럽진 않았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대선 후보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인 간담회 때도 그 마이크 전달하는 때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인 간담회를 한다고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랑 같이 갔어요. 네. 앉아가지고 의자에 딱 앉아서 마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일어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한 사람도 좀 잠깐 쳐다보더니 좀 당황하는 모습으로 쳐다보더니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마이크를 이준석 대표에게 넘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준석 대표가 답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네.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를 일단 모르고 네. 두 번째 질문을 했으면은 질문을 듣고 그냥 즉석에서 대답하면 되는 건데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순발력도 떨어지고 네. 자기가 잘 모르는 것 같으면 그냥 마이크를 넘겨버리고 그럼 도대체 이게 누가 대선 후보냐 이준석이가 대선 후보냐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 뭐 대통령이 되려는 자격이 가지려면은 지금 굵직굵직한 이슈들에서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해를 한다고 쳐도 소외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이렇게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아예 모르니까 이걸 챙길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연합뉴스 TV에서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네네. 모르겠는데 연합뉴스 TV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사회자가 물어봐요. 포털이, 그러니까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야후나 뭐 이런 큰 포털들이 그 포털에 올라오는 그 기사들을 좀 자기네 마음대로 뭐 어느 쪽에 배열될까, 노출을 얼마나 시킬까 이런 거 가지고 사실 갑질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사들은 그 포털의 기사를 그냥 제공해주는 그런 의뢰 역할밖에 할 수가 없고 이 언론 세계의 지형 자체를 바꿔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대답을 해달라. 대선 후보니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언론사의 불공정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질문에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못 알아듣고 자꾸 딴소리만 하는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번에도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더 이상 말하면 또 편파적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 못하는데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지금 더 중요한 건 폐강 지역을 방문해서 인구 소멸 위기 등 각종 현안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던 건데 나 원래 사진 찍으러 왔기 때문에 그냥 간다. 주최 측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간다.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비난이 쏟아지고 나니까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기사들이. 네. 이것도 역시 언론에 대한 또 탄압이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언론사 입장에서야 그쪽에서 이게 사실관계 얘기를 수정해 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참네요. 왜 언론들이 이제 알아서 스스로 기나 보죠? 참네요. 특이합니다. 그냥 언론사 하지 말고 다 유튜브 하세요. 내가 보기엔 그게 잘 알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있었던 유한기, 유투라고 불리는 유한기, 이분도 본부장이었나요? 유한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사망하면서 다시 불거진 대장동 특검.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사실상 특검이 무산되는 듯한 모습이었었는데요. 이게 일단 원칙적으로 양측 모두 특검 도입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후보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면 돌파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고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11일 대구 경북을 방문해서도 했고요. 윤석열 후보도 일단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일단 이렇게 되려면 특검을 도입하려면 국회에서 내부 논의가 이어져야 되는데 내부 논의가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윤석열 후보 측도 계속 대검 물타기다 이런 의구심을 거두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거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특검 추천 방식인데 국민의힘이 9월에 특검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대한변협이 4배수를 추천하고 나서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압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특검 법안으로 내놓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몸통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유한기 씨의 증언이 필요했는데 유한기 씨가 당시에 황무성 사장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뭔가 윗선에 외압이 있는 것처럼 말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해왔어요. 그러나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 중에 드러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별건으로 즉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남욱하고 정영학으로부터 2억 뇌물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을 먼저 시켜놓고 그 다음 걸 조사하려고 검찰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딱 사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니까 이거 윗선으로는 수사가 안 되는구나 해서 끊겼다. 이거는 검찰 수사를 못 믿는다는 신호다. 결과적으로는 특검해야 된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재명 후보는 그럼 특검합시다라고 하는 거고 국민의힘도 합시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러면 윤석열이 부산자치 그냥 봐준 것도 하자, 고발 사주도 하자, 또 누구를 특검에 임명할지를 누가 결정하는지 이것도 하자. 이러다 보니까 서로 또 이제 공연불만 외우고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아휴 참요 좋습니다. 안 될 것 같네요 당장은. 그렇지만 하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간단히 봅니다. N번방 방지법 이거 지난번에 통과가 됐는데 시행을 지난 11일 날 하기로 했는데 이걸 가지고선 또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는 사전 검열이다 이러면서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이재명 후보는 이제 자유와 권리에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검열의 공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얘기는 뭐 각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이 윤석열 후보가 말한 부분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N번방 방지법 이 부분이 오픈 채팅이나 이렇게 불특정 다수 공개된 공간에서만 이렇게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얘기를 했는데 고양이 얘기도 사실 정부가 이렇게
제공하는 시스템 상에서 잠깐의 대조 절차를 거칩니다. 이 대조 절차를 거치고 나서 되는 부분인데 이 과정을 캡처를 한 것이 커뮤니티를 통해 돌면서 이게 이것까지 검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양이가 이게 어쨌든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인데 고양이를 촬영한 영상까지 검열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고양이까지 검열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잠시 이제 시스템상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캡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을 다 검열하는 거다 이러면서 하물며 고양이까지 검열하더라 이렇게 국내에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그럼 내가 시스템이 지금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넣는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라 하느냐 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참 어불성설이네요 정말로. 하여튼간 뭐 좋다고 통과시킬 때는 언제고 또 막상 하려고 하면 또 못하게 하고 이거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질이 그게 아닌데 자꾸 딴 거 갖다가 붙이면서 왜 자꾸 이래요.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우리가 흥분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정했던 시간보다 4분이나 더 늘어났네요. 자, 한동희 기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호프 오창석 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